여러분, 혹시 믿을 수 있나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작은 마을 아젠. 이곳에서 28년째 매일 새벽 주인 없는 빵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서명 K7. 굶주린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지는 따뜻한 쌀가루 빵. 그런데 지금 거대 투기 회사가 이 기적의 공간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밀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의 정체입니다. 죽었다고 여겨진 한 아이가 의사가 되어 나타났고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진실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8년간 이어진 기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 감천항에 사는 박태성입니다. 올해 71살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작은 제빵 공장에서 밀가루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 때문에 숨이 가빠지지만 빵 굽는 일만큼은 멈출 수 없어요. 아니,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28년 전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공장 앞을 서성이더니 어제는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방송 PD라고 하면서 말이죠. 혹시 박태성 씨인가요? 1997년 코이카 봉사단으로 에티오피아에 다녀오신 다니엘 타메크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꺼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만에 마주하는 그 풍경이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낡은 컨테이너로 만든 작은 빵집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고 빵을 받아든 손들이 보였습니다. 28년 전 제가 에티오피아 아젠에서 봤던 그 모습과 똑같았죠. 아직도 그 빵집이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누군가 쌀가루 빵을 구워서 놓고 가요. 아이들은 그걸 K정 아저씨가 남긴 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K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래전 제가 남긴 서명이었거든요. K정, 한국인 정씨라는 뜻으로 썼던 그 이름 말입니다. 혹시 박태성 씨가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뜨거운 아프리카 땅,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까지. 여러분, 혹시 28년 전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7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던 그때였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던 시절이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젊은 한국인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봉사를 떠났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26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간호학과를 갓 졸업하고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계속 말했어요. 그 빵집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에콘코라는 투기 회사가 그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런데 정작 누가 28년 동안 그 빵집을 지켜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빵이 나왔는데 누가 만드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요. 마치 유령이 하는 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유령이라. 맞아요. 저는 28년 동안 유령처럼 살아왔거든요. 취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8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제가 구하지 못한 아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 때문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마지막 미소까지, 제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 아이의 체온까지 말이에요. 다니엘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고 구석에 숨겨둔 상자를 꺼내봤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말이에요. 노란 봉투 안에는 코이카 공로패와 함께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28년 전 미리암이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태성 아저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가 매일 구워주신 빵 덕분에 힘을 냈거든요. 아저씨는 제게 천사예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려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1997년 에티오피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나요? 대기근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전멸했고 하루에 수천 명씩 굶어 죽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죠.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에티오피아 정부의 부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구호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간호영양 프로젝트 담당자로 파견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지인들에게 위생교육과 영양교육을 하는 게 업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일 아침 숙소에서 나오면 굶주린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뼈만 앙상한 팔을 내밀며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빵 굽기였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쌀가루로 매일 새벽빵을 구워서 나눠줬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만 왔어요. 하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죠. 한 달 후에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제 앞에서 줄을 서게 됐어요. 그 중에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항상 맨 뒤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먼저 받아가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빵을 받을 때마다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니?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찾아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선한 의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새벽 바람이 공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도 빵을 구워야 해요. 부산에서 그리고 머나먼 아젠에서도 누군가는 따뜻한 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다니엘이 떠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박태성 씨, 빵 속에서 편지를 찾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8년 전 제가 남긴 메모들을 누군가 발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매일 구운 빵마다 작은 쪽지를 넣어뒀었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금지된 행위였어요. 여러분, 왜 금지된 행위였을까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1991년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활동에 대한 감시가 삼엄했죠. 특히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활동은 엄격히 금지됐어요. 코이카에서도 봉사단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 현지 정치나 종교에 개입하지 말 것,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 하지만 저는 그 규칙을 어겼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K정이 응원한다. 다니엘이 읽어준 메모를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쓴 글씨였어요. 28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히 기억나는 그 문장이었죠. 미리암에게 특별히 써준 메모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박태성 씨, 큰일 났어요. 에콘코라는 투기 회사가 이 메모를 빌미로 빵집을 폐쇄시키려고 해요. 이게 불법 선교 활동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28년 만에 제가 남긴 작은 메시지가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무세 파투라는 사람이 에콘코 대표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이 남긴 건 다 거짓말이고 불법 선교 활동이었을 뿐이다. 이제 너희도 속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 지켜온 소중한 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28년 전 무책임하게 남긴 메시지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니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에콘코 직원들이 빵집 앞에 와서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더 이상 그곳에 오지 말라고 겁을 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살짜리 소녀가 어른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K정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지킬 거야. 아저씨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우리가 증명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남긴 작은 빵 조각이 이렇게 큰 용기로 자라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28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코이카 봉사단으로 처음 아젠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결핵과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빵을 굽는 것뿐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쌀가루로 매일 새벽빵을 구워서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받을 때 짓는 환한 미소가 제게는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1년 12월 24일,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리암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처럼 빵을 받으러 왔던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키는 미리암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결핵성 뇌막염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현지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매일 빵을 줘도 그 아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나요? 약이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요.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약이라 한 달 치료비가 $3,000 정도 들어요. $3,000. 당시 제 월급의 석 달치였어요. 코이카 봉사단원의 생활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한국에서 모아둔 적금까지 해약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800.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의 전부였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내가 나머지를 대겠다. 돌아보니 코이카 현지 사무소장인 김철호 씨였어요. 때 중반에 그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성 씨,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미리암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그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죽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넌 꼭 나을 거야. 아저씨가 구워준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웠어요. 그 아이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아, 포기하면 안 돼. 넌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약속할게. 그 순간 미리암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약속해 주세요. 계속 빵을 구워주기로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럼 아저씨가 꼭 약속할게. 하지만 그게 미리암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새벽 5시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참담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리암이 죽던 그날 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구하려 했던 그 아이를 결국 구해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철호 사무소장이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태성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기적이요? 미리암은 죽었잖아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살았어요. 당신이 매일 구워준 빵 덕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미리암은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은 제가 구운 빵으로 연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 봉사단원이 무허가로 음식을 배급하고 있다. 이는 현지법 위반이다. 정치적 문제가 된 거였어요. 당시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들의 개별적인 구호 활동을 경계했어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활동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김철호 사무소장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태성 씨, 당분간 빵 굽는 일은 중단해야겠어요.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리암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비밀리에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새벽에 몰래 빵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아이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낮에는 공식 업무를 하고 밤에는 몰래 빵을 구워서 새벽에 배치하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박태성, 즉시 귀국하라. 코이카 본부에서 긴급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정부 방침을 어기고 계속 빵을 구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김철호 사무소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태성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무소장이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태성 씨, 당신이 시작한 일을 누군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뭔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국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빵집에 갔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벽에 K정 97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로, 그리고 미리암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는 서울 코이카 본부까지 가서 1997년 에티오피아 봉사단 기록을 뒤졌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이상해요, 박태성 씨. 다른 봉사단원들 기록은 다 있는데 당신 것만 없어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8년 전 제가 귀국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미리암에 대한 기록도 빵집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모두 들어있었는데 말이에요. 명단에는 이름만 남아있더라고요. 박태성, 1954년생, 간호영양 프로젝트 담당. 그 뒤에 줄표만 그어져 있고요. 그 줄표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 기간 중 사고로 조기 귀국했다는 표시였어요. 다니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록관 직원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문서들은 절대 분실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미리암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제 모습, 그리고 코이카 담당자가 황급히 저를 귀국시키려 했던 모습들이요. 실수였어요. 제가 아이 하나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게 전부인가요? 다니엘의 추궁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는 그보다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귀국한 후에도 누군가 계속 그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밤늦게 공장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귀국 전날 밤 김철호 사무소장이 저를 불렀던 일이요. 태성 씨, 이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보고서도 최소한으로만 작성하고요. 왜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한 일들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단순히 국제적 망신을 피하자는 뜻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남긴 빵집이 28년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때 누군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새벽 2시 폐섬유증 때문에 기침이 심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28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쓴 일기였죠. 1년 12월 24일 미리암이 웃었다. 빵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하던 그 아이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어요. 미리암이 죽던 날의 기록이었죠. 제 손으로 찢어버린 그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다니엘이 다시 제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카메라를 든 촬영기사와 함께 왔더군요. 저는 밀가루 포대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박태성 씨 계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8년 전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1시간쯤 기다리던 다니엘이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아젠의 아이들은 아직 빵을 먹나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저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털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성 씨,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움츠러들었죠. 죄송해요. 취재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다니엘이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리암이 살아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미리암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의사가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8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만났어요. 미리암 타데세 박사님이에요. 다니엘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가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8년 전 제 품에서 빵을 먹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똑같은 눈망울, 똑같은 미소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 말했어요. 미리암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다고요. 제가 죽었다고요? 네, 28년 전 당신이 에티오피아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당신의 유령이 빵을 구워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미리암은 제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28년 전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현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됐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말이 됐어요.
제가 조기 귀국한 것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누군가 제 죽음을 조작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28년 동안 누가 빵을 구워온 거죠?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에요. 다니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나이든 한국인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철호 씨예요. 당시 코이카 현지 사무소장이었던 분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철호 사무소장이 28년 동안 제 일을 이어받아 계속해온 거였어요. 김철호 씨가 28년 동안 아젠에 남아서 빵집을 운영해왔어요. 그것도 완전히 비밀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그분이 대신 지켜온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둔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미리암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태성 아저씨, 저는 미리암이에요. 아저씨가 매일 구워주신 빵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편지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빵은 계속 나와요. 김 아저씨가 대신 구워주고 계세요. 김 아저씨, 김철호 사무소장을 말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철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와 계세요. 치료받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8년 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이틀 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철호 사무소장을 만났습니다. 75살이 된 그분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태성아, 정말 내 얼굴을 다시 볼 줄이야. 사무소장님, 정말 28년 동안 아젠에 계셨어요? 그럼 너와의 약속이 있었잖아. 약속이요? 김철호 사무소장이 제게 28년 전의 진실을 말해줬어요. 내가 귀국하던 날 밤 나한테 부탁했잖아.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미리암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정말로 김철호 사무소장에게 부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부탁이었는데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지켜주셨다니요. 하지만 왜 제가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개인적으로 한 일들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내 신원을 완전히 지웠어. 김철호 사무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귀국한 후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무허가로 구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대신 내가 코이카를 그만두고 현지에 남았어. 개인 자격으로 빵집을 운영하면서 말이야. 28년 동안이나요? 처음에는 1년만 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까 못 떠나겠더라고. 특히 미리아미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야.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28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김철호 사무소장은 아젠에서 제 일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아미는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 내가 그때 해준 말 기억나니?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라고 했잖아. 김철호 사무소장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리암이 자라는 모습들, 공부하는 모습들, 의대에 입학하는 모습, 그리고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까지. 내가 심어준 꿈을 그 아이가 이뤄낸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었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태성아, 미리아미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김철호 사무소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가요? 사실 미리아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 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실수로 말해버렸거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야.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니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박태성 씨, 에콘코가 정말로 철거를 강행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일주일 후면 불도저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로요? 28년 동안 K정 아저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한국어를 배웠대요. 미리암 박사님이 가르쳐줬다고 하더군요. 김철호 사무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태성아, 이제 내가 나설 때야. 그날 저녁 다니엘이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10살쯤 된 소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K정 아저씨가 남긴 빵집이 없어질 위기예요. 도와주세요. 화면 속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8년 전 미리암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뒤로 다른 아이들도 나와서 한국어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빵이 필요해요. K정 아저씨처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시면 눈물이 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한국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에 힘들었는데 꼭 도와주자. 독일 광부 간호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난다.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신이지. 며칠 지나지 않아 K정빵이라는 해시태그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방송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5대, 60대 분들이 10원, 100원씩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세대가 해외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무조건 도와야지. 아들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봉사했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때 에콘코의 무쇠파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한국 투자자들이 꾸민 정교한 사기입니다. 28년 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뒤로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사기네. 요즘 해외 사기 많던데 애들을 저렇게 이용하다니 양심이 있나. 한국인 이미지만 더럽히네. 언론도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 보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원 사이트도 잠시 폐쇄됐습니다. 다니엘이 전화해서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태성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28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다니엘 씨,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둔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미리암의 편지, 코이카 공로패, 그리고 찢어진 일기장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김철호 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무소장님, 같이 나서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태성아.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니까 함께 끝내자. 폐섬유증 때문에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나와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아침 다니엘이 제 공장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모든 증거들을 넣어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씨, 이제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8년 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성입니다. 28년 전 에티오피아 아젠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무쇠파투 씨가 사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28년 동안 숨어 있었는지, 진짜 누가 그 빵집을 지켜왔는지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미리암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리암이 쓰러진 일, 제가 모든 돈을 털어서 치료비를 댄 일,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귀국한 일까지. 28년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구하지 못한 아이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동안 김철호 사무소장님이 제 일을 이어받아 아젠에 남아 계셨어요. 김철호 사무소장도 화상으로 증언했어요.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28년 동안 아젠에서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박태성 군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코이카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했어요. 진짜네. 이게 진짜 증언이었어. 28년 동안 혼자서. 대단하다. 사기라고 한 사람들 어디 갔나?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리암이 직접 화상통화로 참여한 거예요. 태성 아저씨. 28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리암. 정말 미리암이구나. 네, 저예요. 아저씨가 하신 약속 기억하세요? 제가 의사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의사가 됐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심어준 꿈을 이뤘어요. 화면 속 미리암은 28년 전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눈망울, 똑같은 순수한 미소였죠. 아저씨, 이제 아젠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철거 전날 밤 다니엘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태성 씨, 아젠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살아있다는 소식, 김철호 사무소장의 28년 헌신,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 증언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에콘코가 용역들을 동원해서 빵집을 봉쇄했는데 미리암 박사님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병원 동료들, 대학 동문들, 그리고 8년 동안 그 빵을 먹고 자란 어른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지금 수백 명이 빵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에 접속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등불을 들고 빵집 주변에 둘러서 있었어요. 화면 가운데에는 미리암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노란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K정 아저씨, 보고 계시나요? 미리암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미리암이에요. 28년 전 아저씨가 구해주신 그 아이예요. 아저씨가 남긴 빵 덕분에 의사가 됐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진짜 감동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랑스럽다. 50년 전 독일 광부 할아버지 생각난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지. 미리암이 계속 말했어요. 28년 동안 이 빵집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에요. 그때 화면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빵집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 요나스입니다. 10년 전 이 빵을 먹고 자랐어요. 저는 교사 베투입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간호사 셀람입니다. 미리암 박사님처럼 의료진이 되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증언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감동 댓글이 폭증했어요. 이게 진짜 한류구나.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해외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후원금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새벽 5시가 되니까 3억 원을 넘어섰어요.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만 원, 2만 원씩 보낸 소액 후원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무쇠파투가 나타났어요. 용역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저항합니다. K정 아저씨에게서 배운 사랑의 정신으로요. 미리암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무쇠파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새벽 6시 후원금이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외교부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공식 항의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무쇠파투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갑자기 용역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중단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무쇠파투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더니 미리암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뭔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통해 들린 그의 말이 놀라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막으려 했다니. 무쇠파투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30년 전 어린 시절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이 나눠주는 빵으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고마움을 잊었네요. 미리암이 무쇠파투에게 등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봤더니 눈물을 흘리는 게 화면에 잡혔어요. 이 빵집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에콘코 이름으로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악역이었던 무쇠파투가 완전히 변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의 힘이에요. 돈과 권력보다 강한 마음의 힘이죠. 해가 뜨자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빵집 앞에는 여전히 등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심은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아젠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섬유증이 많이 악화돼서 휠체어를 타야 하지만 그래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의사는 비행기 여행은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28년 만에 미리암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니엘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한국 후원자들이 보내준 4억 원으로 K정 커뮤니티 베이커리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간다고 해요. 28년 전 제가 남긴 작은 컨테이너 빵집이 이제 정식 커뮤니티 센터로 재단장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미리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28년 만에 받는 그 아이의 편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성 아저씨, 곧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남긴 빵집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빵을 구우며 기다리고 있어요. 김철호 사무소장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편지와 함께 온 사진을 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이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다니,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무쇠 파투 씨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콘코의 사업 방향을 아예 바꿔서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미리암이 편지에 썼더군요. 무쇠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28년 전 제가 심은 작은 사랑의 씨앗이 악영마저 변화시킨 거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이제 곧 28년 만에 미리암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밀가루를 반죽하며 생각했어요. 제가 28년 전 남긴 작은 빵 한 조각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죄책감에 시달렸던 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내일이면 출발합니다. 폐섬유증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암을 만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거든요.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다니엘이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박태성 씨,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릴게요. 특별한 사람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작은 사랑 하나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래요. 꼭 전해주세요. 정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인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보릿고개 때는 이웃집 아이들까지 챙겨주셨죠.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떠난 우리 부모님들도 그 정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정신이 28년 전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빵을 구워줄 수 있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의 원동력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젠에서는 아이들이 K정 아저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리암도 매일 빵을 구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김철호 사무소장님도 이 8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내일이면 그곳으로 갑니다. 28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러 말이에요. 제가 남긴 작은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랐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죠. 정은 빵과 같다고 생각해요. 나눌수록 부풀어 오르고 따뜻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죠. 제가 28년 전 심었던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제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정을 나눠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28년간 숨겨진 에티오피아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